현재까지 대한민국 육군 대위로 복무를 해오면서 이런 총기 난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대응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답은 간단하죠. 우리는 명령을 기다립니다. 저는 현재까지 대한민국 육군 대위로 복무를 해오면서 이런 총기 난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린 과연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대응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답은 간단하죠. 우리는 명령을 기다립니다. 레디 액션! 네, 오랜만에 혼자 돌아왔습니다. 일단은 혼자 돌아왔었을 때 제일 크게 느껴지는 게 너무 긴장돼요. 놀랍게도 옆에 진짜 실제 대상 상대가 있었을 때 뭔가 제가 집중해서 상대를 코칭만 해주는 되는 어떤 그런 입장에 있다가 지금 다시 또 카메라와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거부 반응이 온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좀 적응될 때까지 좀 주저리 떠들게요. 뭐 말씀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너무 조용 안 하셔도 돼요. 지금은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시작하다 보니까 언젠가부터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게 있죠. 레디 액션! 안녕하십니까. 이성식의 연기 수업의 이성식입니다. 이 멘트가 언젠가부터 빠져서 그냥 쭉쭉 가고 있는데 오늘은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콘텐츠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딱 그때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티칭하고 코칭만 하다가 오랜만에 연극 무대에서 주연으로 섰을 때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추억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어떤 걸 제가 경험했었냐면 그 전에 제가 해놓았던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영민 좀 이런 느낌으로 해줘야 돼. 자 인물의 목표는 이거고 야 원하는 게 뭐야? 당연히 이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해서 수많은 어떤 이야기들 그거를 오랜만에 제가 직접 하려고 무대에 서는 그날에 엄청나게 많은 거를 느꼈습니다. 내가 실제로 너무 모르고 이야기했던 게 많구나. 그게 진짜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무대에 서고 카메라 앞에 설 게 아니니까 배우들이 여기 앞에서 느끼는 프레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했다. 야 트라이앵글만 하면 돼.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지금 겪고 있어요. 호흡이 상당히 불안정해집니다. 근데 이게 뭐의 문제냐면 진짜 트라이앵글의 문제긴 해요. 그럼 여기 지금 제 불안정한 상태부터 한번 셀프 코칭을 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주저리 떠들고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왜 모르냐면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가 없어요.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대상이 없다라는 거죠. 자, 연기 성립부터 먼저 들어가 봐야 돼요. 연기 성립 크게 두 가지가 있었죠. 내적 성립, 외적 성립. 지금 어디 문제일까요? 외적 성립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 표현의 주체는 있어요. 내가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객체가 없어요. 객체가 있다고 치고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객체를 인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제가 지금 카메라에서 시선을 빼므로 안정을 찾았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로 보게 되면 훨씬 더 안정을 찾게 돼요. 이걸 제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그럼 여기서 어떻게 범주를 확대시켜 나가면 될까요? 일단은 이 자체가 너무 불편하단 말이에요. 이게 배우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동시 녹음을 해주시는 기사님도 와 계세요. 더 프레스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씩 적응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자, 제가 평소에 쓰던 연필입니다. 근데 오늘 지금 나한테 너무 안 맞는 소품이 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적용시켜야 될 거 1차적 주어진 상황, 그렇게 얘기했던 1차적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적응하는 것들부터 가볼게요. 아직까지도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들이 거의 유효하지 않을 것 같아요. 평소와 다르게 발음도 엄청나게 꼬이고 있고요. 그럼 지금 자주 이제 보던 촬영 감독님의 아이 컨택을 함으로써 아까보다 훨씬 안정적이어졌죠. 근데 제 지금 가장 큰 불편의 원인은 뭘까요? 바로 여기 붐마이크예요, 사실. 이거 오늘 처음 봤어요. 이거 오늘. 근데 제가 인지를 했단 말이죠. 아, 붐마이크가 여기 있고, 그치, 이걸로 오디오를 따실 거지. 혹시 몰라서 여기도 마이크를 장착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 요 너머로 이제 사운드를 듣고 계시는 이제 동시녹음 기사님이 계십니다. 이 인지를 함으로써 편안해져요. 그리고 하나씩 다 가봐야 돼요. 아, 여기서 백에서 라이트, 평소랑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카메라가 나를 촬영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카메라가 전체적인 걸 담아주고 있고, 그리고 평소에 보던 촬영 감독님이 똑같이 잘 찍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기 촬영 감독님은 뭐지 저게?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요. 이건 무슨 색깔일까요? 노란색. 여기도 또 찾아와요. 이렇게 계속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적응되는 데는 제가 뭐라고 했었죠? 시간이 걸린다. 근데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하는 걸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가장 구체적인 그걸 안 정했어요. 객체를 안 정한 상태에서 제가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애매해지죠. 근데 언제 구체적이었죠? 딱 진짜 정해서 이게 뭐지? 아, 붐마이크구나. 이때가 정확해져요. 근데 지금은 상대 배우들은 잘 인지를 하고 있는데 관객을 인지를 안 한 상태예요. 관객은 누굴까요? 지금 저한테 느껴지는 거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에요. 이걸 구체화 시켜볼게요. 이성식이 이야기하고 있는 연기 세계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자세가 된 분들, 이 영상을 꾸준히 지켜봤고 저하고 대화를 언제든지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상정을 하는 거예요. 이 컨텐츠를 보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되죠? 아예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까랑 아예 달라요. 근데 이것도 지금 존댓말을 쓰면서 하고 있어요. 왜? 제 진짜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 명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긴장이 조금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여러 사람 앞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말한다까지는 왔어요.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관객, 상대 배우들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이제 아까보다 훨씬 편해졌고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제가 집중할 수 있는 거, 외적 성립을 하기 위한 거 좀 더 가져가 볼게요. 방금 전에 여기 카메라를 제가 관객으로 두고 저 여기하고만 이렇게 소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오늘 준비한 컨텐츠 자체가 셀프로 코칭을 하는, 이게 뭐 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계 최초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도전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앞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죠. 전에 무대에 섰었을 때 막상 내가 너무 모르고 한 이야기 같더라. 그래서 그날 어떤 짓을 했냐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고해성사를 했어요. 실제로 배우가 느끼는 거는 너무 다를 수 있는데 내가 너무 쉽게 얘기를 했구나. 그리고 오늘 콘텐츠가 어려운 이유는 제가 기존에 오늘의 독백이라는 걸 통해서 독백 영상들을 올렸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올렸던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였어요.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실험.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크게 두 가지를 실험해보고 싶었어요. 첫 번째는 나는 왜 연기를 나에게 티칭해주고 혹은 코칭해주던 사람들이 본인 연기를 안 보여줄까? 물론 당연히 그들 중에서는 이미 배우이신 분들은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독백 연기, 이거 하는 거를 수업 시간 말고 진짜 컨텐츠를 따로 찍든 뭐든 정확하게 똑같은 입장에서 했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안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안 보여주죠. 왜냐면 손해보는 장사기 때문이에요.
저도 손해를 보지 않을까? 괜히 티칭만 보여주면은 내 실력을 잘 보여줄 수 있는데 괜히 그거 올렸다가 뭐야 본인 티칭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은 그렇게 연기를 정작 못하네, 요 이야기를 듣게 되지 않을까. 수많은 자의식들이 저를 괴롭혔지만 아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해보시죠 감독님 해서 그냥 찍어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후에 지금은 콘텐츠 의도와 좀 다른 댓글들을 다 삭제해서 그렇지 수많은 코멘트들이 달렸습니다. 공장에 가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연기 지적이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아 띄어 읽기가 안 된다 부터 시작해서 네가 무슨 1000만원짜리 수업을 하는 사람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달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저도 처음에 분노를 했죠. 분노 컨텐츠도 한번 찍었었는데 너무 너무 원래 취지하고 달라져서 그 컨텐츠는 살짝 내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일단 어떻게 이후에 풀어나가야 될지는 저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있었어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실제로 오디션에 지원을 해본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결과 어땠을까요? 다 떨어졌어요. 정확하게는 메일을 읽지 않음이 뜨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입장에서 똑같이 필름 메이커스에 들어가서 이제 몇 날 며칠 내 뭐 보냈는지 쭉쭉쭉 해서 한 달 정도 진행을 해봤는데 전혀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거기서 똑같이 저도 관찰을 한 거죠. 뭐가 문제일까? 연기의 문제인가? 아니면 그냥 운의 문제인가? 아니면 촬영의 문제인가? 어떤 문제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 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는 게 이제 그건 거야. 뭐냐면 제가 저를 객관적으로 보기가 힘들단 말이죠. 근데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뭐예요? 모니터를 하는 기준으로 다른 건 몰라도 연기가 성립됐는지 그리고 의도가 의도대로 전달됐는지 요게 있는데 요거를 못하겠는 거예요. 막상 찍어놓고 보니까 어떤 기준점에서 봐야 될지. 그래서 저도 뭘 했죠? 1번 긍정적 평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이 정도면 뭐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건 충분히 보여준 것 같아. 근데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핵심 뭐죠? 연기적 자기 객관화. 요거를 오늘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영상을 올린 이후로 시간이 제법 많이 지나야지 아, 이 객관화를 내가 좀 제대로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걸 가지고 실제로 적용했었을 때 어디까지 제가 해낼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영상을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질문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좋았어요, 알겠어요. 같이 할 때는 이제 코치님하고 같이 할 때, 선생님하고 같이 할 때는 이게 뭐 감자 게임도 하면서 다 잘 됐었는데 막상 집에서 혼자 할 때 1번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혼자서는 도대체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걸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 두려워요, 사실. 내 걸 드러내놓는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걸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해내야 됩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신 대다수의 배우들이 여기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연기를 10년 이상 경험해보고 연기를 본인 확신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이면 분일수록 독백 영상을 찍게 됐었을 때 저처럼 하게 될 거예요. 진짜로. 제 영상에 문제를 한번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점은 거기에요. 연기 영상 보내주세요 라고 했었을 때 자유연기를 보냈을 때 이렇게 보냈다는 기준 하에서 제가 셀프로 한번 코멘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담스럽네요, 확실히. 저는 현재까지 대한민국 육군 대위로 복무를 해오면서 이런 총기 난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린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대응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답은 간단하죠. 우리는 명령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겨워집니다. 휴전선이 코앞에 있는 최전방 인계선 상공에 구조 헬기를 띄우는 데는 사령부의 허가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전혀 모르는 그 사령부의 허가라는 게 때로는 얼마나 길고 늦은 기다림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해서 사람을 죽여도 되느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혹행위를 했다고 해서 죽어 마땅하느냐? 물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적어도 저 같은 군인 때문에 눈앞에서 막 사람이 죽어가는데 명령만 기다리면서 방관하는 건 안 된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조석봉, 김루리, 정영범, 나중석까지 우리가 만든 이런 현실 때문에 아니 그럼 그 개인들은 무엇 때문에 함께 모여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군대에 왔습니까? 그들은 모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왔습니다. 근데 같이 생활을 하다가 누가 누구를 죽이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나라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증거가 없다? 뭐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아니 그럼 그런 나라를 위해서 아니 그들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왔습니까? 그러네요. 어렵다. 셀프 코칭하기 진짜 어렵네요.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맨날 강조하던 거를 안 하고 있어요. 1번, 대상이 불분명합니다. 이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게 어떤 건지 이따가 다시 텍스트를 뜯어보면서 제가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인물이 원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정리해보자면 이건 뭐 하고 있냐면 제식 표현으로는 개인기, 그리고 보이는 건 연기 디자인. 이렇게 해서 폭발시키는 연기를 보여주고 싶었구나. 그럼 뭐가 남죠? 어쩌라고, 뭔데 얘 왜 이러고 있는데 이게 하나도 안 보인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바꿔볼게요. 자,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기서부터 접근해야 돼요. 연기 성립 기준부터 제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의 총 집합체에서 2차적 분석까지를 한번 가보는 단계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 성립, 내적 성립, 그리고 외적 성립. 내적 성립, 외적 성립. 표현의 주체 누구죠? 저예요. 제가 주체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체예요. 주체는 저입니다. 나하고 곧 배우이죠. 그죠? 표현의 객체, 상대의 배우, 그리고 관계. 이 있는데 많단 말이에요. 이걸 만나면은 바로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봐도 알겠지만 제가 여기를 보고 여기로 해야지를 한 거예요. 제가 하지 말라고 했던 말만 여기로 대상을 둬야지 만 한 거예요. 시선만 여기다 두고. 그러고 나서 헷갈려지는 거예요. 여기다 더 볼까? 여기다 더 볼까? 이제 대사 끝나가네? 요거를 겪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큰 힌트가 있습니다. 무슨 힌트가 있냐면, 제가 그렇게 강조한 대상 있잖아요. 대상을 잘 적용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대상이 무조건 한 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 명. 근데 제 연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대상이 여러 명이야. 근데 여러 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 명을 군중으로 한 명으로 만들든지 아니면은 그냥 진짜 한 명한테 이야기하든지 선택해야 돼요. 여러 명한테 이야기할 수는 없나요? 여기도 이야기하고 싶고 여기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번 연기를 해보세요. 연기가 절대 잘 될 턱이 없습니다. 방금처럼요. 제가 방금 보여주는 게 그거거든요. 연기가 절대 잘 될 턱이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전체로 이야기하고 싶으면 동시동 기사님도 봐야 되고
여기도 아이 컨택을 해줘요. 여기 감독님도 아이 컨택을 해요. 연기가 잘 될 턱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인 거죠. 군중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똑같아요. 전체적으로 네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는 있겠지만 그 사이사이에 내가 계속 전체로 이야기하면 거의 공기를 보고 이야기하는 눈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지금 이상해지잖아요. 말 자체가. 여기서 군중들에게 이야기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하는 이야기더라도 이렇게 한 명씩 구체적으로 찝어줄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자연스럽게 마주쳤었을 때 이야기를 해주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또 마주쳤었을 때 이야기를 해주고 요걸 해야 돼요. 근데 여기 뭐가 헷갈리냐? 한 명으로 왜 자꾸 정하라고 하냐면 봐봐요. 방금 전에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제가 말이 어떻게 돼요? 말이 꼬이죠. 유지시킬 수가 없어요. 딱 한 명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군중들한테 이야기한다는 한 명. 혹은 여러 명이 시내에 있더라도 이 한 명한테 하는 이야기를 이들이 듣는 개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씬 자체가 단상 같은 데 서가지고 여러 명 앞에서 하는 이야기다 보니까 제가 적당히 여러 곳에다가 이렇게 대상을 줘야지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적당히 두다가 자꾸 도망가. 그러면 장면이 당연히 빌드업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한 명을 정해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연기 영상을 찍고 있다는 입장에서 제가 어떤 게 유리할지를 설정함에 있어서 지금은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관객이고요. 상대 배우도 여기에 들 거예요. 상대 배우도. 요렇게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외적 성립이 해결됐죠. 그럼 내적 성립. 내적 성립 뭔가요? 내라는 이야기, 아니오라는 이야기 요게 있었죠. 이게 어떤 기준이냐면 연기를 최소화, 딱 최소화 시켰을 때 근데 연기도 전제가 하나 있어야죠. 전제 어떤 전제가 있나요? 이게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현대적 연기라는 개념은 다이얼로그 연기란 말이에요. 다이얼로그. 뭐겠어요? 대사, 대화 형태로 된 인물을 표현하는 그 형태를 취하고 있는 요 전제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이 전제를 가지지 않으면은 연기는 춤도 연기가 들어가고요. 노래도 연기가 들어가고 표현하는 모든 예술은 뭐다? 연기가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얼로그 연기로 좀 전제를 국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국한시켜 놓으면은 최소 단위가 어떻게 되죠? 네, 아니요. 이런 것들로 될 수가 있죠. 제가 여기서 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네 하면 어떻게 되죠? 거짓말이다. 사기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부터 가야 돼. 어디서부터 가야 되는지 지금 1차적 주어진 상황을 활용해서 가야 돼요. 잠깐만. 어디서부터 가야 되지? 생각을 하다가 연기 성립부터 가야 되겠다. 오케이. 자, 연기 성립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 뭐가 있나요? 내적 성립. 그리고 외적 성립. 우리 먼저 외적 성립 여기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혹시 이런 거는 어떻게 되나요? 들어보니까 너무 맞는 말이야. 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연기가 성립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아니오란 이야기를 할 때도 어떨까요? 또 전으로 가야 돼요. 전으로. 근데 여기서 지금 설명하던 기점에서 출발해야 돼요. 잠깐만. 어디서부터 이야기하지? 연기 성립 중에서 외적 성립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자, 외적 성립 뭐가 있죠? 트라이앵글, 표현의 주체, 나, 배우, 그리고 객체, 상대 배우랑 관객이 있더라 하다가 잠깐만요 선생님 혹시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질문을 했어요. 들어보니까 어때요? 아니요 라는 거예요. 이게 연기가 성립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이게 어떤 프로세스로 되어 있느냐? 바로 자극, 충동, 반응. 이 프로세스 안에서 이루어진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자극, 충동, 반응을 실제로 느낄 수가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뭘 느낄 수 없어요? 어디까지가 자극이고 어디까지가 충동이고 어디까지가 반응인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 두고 한다면 이런 느낌이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감독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혹시 감독님 어제는 뭘 하셨나요? 홍대에 갔습니다. 뭐 하셨어요? 이거를 어디까지가 자극이고 어디까지가 충동이고 반응인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다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여기까지 설명하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감자 게임이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감자 게임을 하는 규칙 뭐였죠? 1번 한 번에 한 감자만 한다. 2번 상대에게만 집중한다. 상대에게만. 여기서 되게 많이 헷갈려요. 상대에게 집중한다.
아니 실제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상대에게 집중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수월해요. 근데 카메라를 본다랄지 제가 집에서 혼자 연습할 때 얘를 대상을 두고 하라고 하시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 이 자체의 과정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소통이 말이 의사소통이지 생각해보면은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 커피를 받았죠. 저 감독님 갑자기 커피 줬어요. 커피를 받았어요. 이게 어떤 건지 결정하는 거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받았는데 뭐야 씨, 목동 걸죠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받았는데 오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반응에 대한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저한테 있는 거예요. 이 원리가 있기 때문에 연기가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여길 보고도 내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뭐냐면 사람을 보고 연기하는 게 유리할까요? 제가 카메라를 보고 연기하는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사람을 보고 연기하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아예 달라져요. 진짜 실제로 감독님한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근데 카메라만 보고 있을 때 어려워요. 연기가 훨씬 당연히. 그래서 독백 연기를 찍었을 때 사람들이 이 질문을 자꾸 하더란 거예요. 선생님 그래도 누구라도 있고 했을 때 좀 괜찮던데 없이 그냥 카메라만 놓고 하니까 힘들던데요? 근데 이걸 해내야 되는 거죠. 아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더 나오면 사람 두고 하면 되잖아요. 왜 연기를 불리하게 하냔 말이에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오디션에서는 이게 좀 이유가 있어서 렌즈를 보고 해주세요 라고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렌즈를 보고 해주세요. 그때는 렌즈를 보고 하면 되겠죠. 근데 렌즈를 보고 하되 뭘 해야 되겠어요? 프레임을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이게 실제로 내 반응들을 하면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자 게임을 한다고 했었을 때 같이 감자? 이게 사기라는 거예요. 이게 왜 내가 방금 받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지? 방금 전에 얘기 나누고 있었잖아요 우리. 그죠? 감자? 감자. 감자. 이거랑 감자. 감자. 어때요? 다르죠? 왜 다를까요? 연기란 말이에요. 연기. 이거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피드백을 제가 열려있는 상태로 받는다고 했었을 때 나오는 것들이고, 이거는 제가 다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정리가 됐죠? 독백 연기 잘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상대가 연기를 안 해주더라도 상대가 있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이렇게 카메라만 보고 하면 연기를 못하나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다?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요. 여기까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런 리얼리티한 장면은 절대 못 담아요. 제가 지금 눈을 마주치면서 하는 것까지 이걸 담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제가 카메라를 보고 대상 인지를 하더라도 이건 뭐예요? 규칙이 있어요. 내가 주고 인지해서 생각해서 받아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밖에 연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한 씬을 연기할 때 상대 연기랑 나랑 둘 다 같이 해줘 라고 무조건 얘기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이 텍스트를 하자면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해서 뭐 죽어 마땅하느냐? 물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적어도 이렇게 연기하게 되면 연기는 맞아요. 연기는 정답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게 리얼타임 연기는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 영상을 보고 다들 뭘 기대했을까요? 리얼타임 연기, 리얼타임 어딨나요? 아니 다른 배우들은 잘하던데요? 네가 연기를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근데 독백 영상 자체를 예를 들어서 연기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연기를 제대로 할 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정이 뭐죠? 전제를 달았잖아요. 연기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캐스팅 디렉터분이 연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배우 입장이에요. 배우가 코칭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연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개념은 뭘까요? 불가능해요. 왜? 전제와 약속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현장에 갔어요.
아, 이성식이 연기 수업에서 배웠던 대로 감자? 이러고 있으면 뭐라고요? 뭐라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통용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디선 통용돼요? 이 수업 클래스 안에서는 통용돼요. 그 약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전제와 약속들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낼 때는 어떤 영상을 달라는 걸까요? 이렇게 리얼타임으로 하는 느낌의 영상을 보내주세요기 때문에 무조건 상대를 구해서 찍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느끼면은 반은 성공인 거예요. 내가 혼자 바라보고 했었을 때도 연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CG 같은 거 보면은 저기서 없는데 막 저 인지해서 이런 거 연기하잖아요. 그건 뭔가요? 그게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그 연기에서 절대 사람 눈을 바라보면서 하는 진짜 실제로 주고받는 이런 리얼리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앵글의 리얼타를 만들어야 돼가지고. 그죠? 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편집돼서 나갔었을 때 아예 달라진단 말이에요. 어떤 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걸 이해를 해주셔야지 이걸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어디까지 했죠? 감자 게임. 그럼 제가 여길 보고 아무리 느껴서 감자? 감자 하더라도 이게 리얼이 될 수 있어요? 리얼타임 연기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자, 돌아가 볼게요. 집에서 혼자 연습하는 입장이에요. 리얼타임 연기 연습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 주어진 상황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요. 아니, 집에서는 너무나도 연기가 잘 되는데 누군가 앞에 서면 연기가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뭐다? 외적 성립에 관객을 포함 안 시키고 연습을 해서 그래요. 지금 기준에서 제가 혼자 한다라고 했었을 때 포함시키고 한번 해볼게요. 이게 혼자 기준점을 가지고 할 때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같이 수업에 왔어요. 저하고 같이 하는데 이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양반아. 당연히. 그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집에서 연습을 했어요. 그대로 무대 위에서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관객들이 있는데 당연히 달라져야죠.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위치만 좀 옮겨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 괜찮나요? 네, 좋아요. 네.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제를 안 하면 너무 헷갈려진다는 거예요. 혼자 연습하는 것과 상대하고 같이 주고받는 거 아예 다른 게임이라는 거예요. 아예 다른 게임. 그죠? 여러분도 이제 슬슬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이게 어떤 게임의 차이가 있는지. 가정하고 전제해서 연기 연습을 하는 것과 진짜 상대의 눈빛이 있어서 뭔가 말을 걸었을 때 감자 에서 나올 수 있는 에너지가 아예 달라요. 방금 액팅 플랜 똑같이 가져가잖아요. 감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선 리얼타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연기, 연습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연기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할 때가 있어요. 상대가 없는 상태에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전제가 있냐면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뭘 만들어줘요? 그 공간들, 리얼타임으로 했었을 때 그 공간들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유명한 그 이병헌 배우님의 짤이 있죠. 그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아이리스라는 드라마에서 안 돼! 그 장면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면 이 이유 때문이에요. 아무리 연기를 미친 듯이 거기 연기는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인지가 있고 한데 이렇게 보고 할 때랑 이거랑 너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마도 그냥 빈 뭔가를 보고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걸 조금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미리 보여줘요. 어떤 영상이 될 것입니다. 그 영상 느낌을 생각해야 되구나. 흔히 이제 CG 연기에서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 그거예요. 절벽이에요. 근데 스튜디오에서 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 느낌인가? 안 돼!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합성을 했는데 합성 만드는 사람은 더 깊고 넓은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 연기 어때요? 연기 왜 저렇지? 안 맞는데 CG하고 따로 노는데 가 돼버리는 거예요. 기술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다 같이 연기를 해줘야 된다 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이게 다르다는 것만 이해를 하셔도 연습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면 최근에 수업 듣는 친구들이 다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냥 혼자서 집에서 하는 게 이게 다른 문제가 생겨서가 아니라 이게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해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겠어요? 제가 자주 표현하는 지식의 저주에 걸린 거예요. 이 과정까지를 설명해 줬더라면은 더 효율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됐다라는 저의 착각. 근데 이게 말이 표현이 착각이지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거의 신의 영역입니다.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가 필요한 거고 요구사항을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 아 그러면 이 부분을 이해하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해지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혼자 하는 기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연기 성립됐죠? 여기 대상을 두고 할 거고 상대별도 여기 있어요. 이 기준점 감자? 감자. 이러면 된 거예요. 여기서 왜 선생님하고 같이 할 때처럼 그렇게 안 되지? 라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다르다고 방금 설명을 해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딱 성립을 유지시키면 돼요. 근데 여기서 또 물어봐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아나요 그거를? 뭐 어떻게 알겠뇨? 연기는 누구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으로 연기적 자기 객관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내 기준을 일단 판단해봐야 돼요. 맞든 틀리든 내가 느끼기에 맞다는 기준 하에서 해봐야 또 뭔가 코칭을 받으러 갔었을 때나 뭐 감독님의 디렉팅을 받았었을 때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연기 성립됐다 이후로 1차적 분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텍스트를 보내요. 일부러 미리 안 봤어요. 지금 셀프 코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제가 아니 그러면 그런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됐습니까? 요 문장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1차적 분석 뭐였나요? 말 자체가 가진 의미를 파악하라. 말 자체. 이게 뭐였죠? 최초로 우리는 이런 텍스트를 받게 됩니다. 이거는 뭐 사실 스크립트 형태가 아니라서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이 텍스트 기준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을 많이 착각하게 되는 게 우리가 대본, 정확한 스크립트, 시나리오를 보고 분석을 해서 연기를 하는 것과 이렇게 배우가 내뱉었던 말을 텍스트화 시켜서 하는 거랑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유추해야 될 부분이 더 많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가 바로 이제 이게 자유 연기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유가 붙어있기 때문에 극속 상황을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표현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표현 자체, 상상력 이런 걸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독백 연기, 자유 연기라고 불리는 부분에 국한시켜서 가봐야 됩니다. 일단 요거를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디까지 얘기했다. 말 자체가 가진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 이게 뭐였죠? 어쨌든 이렇게 글로 우리가 만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죠? 이게 글로 적혀 있지만 말을 이 순서대로 한 거를 뭘로? 글로 옮겨놨다는 이 세 단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걸 봐야 돼요. 두 가지 도구만 사용하면 돼요. 제가 악보 보는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비유하고 있는 건데 두 가지 툴만 이해하면 됩니다. 첫 번째 주어 동사 찾기, 그리고 두 번째 대상 찾기. 요게 악보 보는 방법입니다. 실제 연주 방법은 뭐였죠? 네, 자문, 자답. 저하고 같이 하거나 코치가 있었을 때는 질의, 응답. 요건데 오늘은 자문, 자답만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 동사를 먼저 찾아야 돼요. 주어 동사 뭘까요? 군인이 됐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런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됐습니까? 어렵죠. 대상 찾기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대상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대상 찾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여기 실제로 이 씬을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있고 막 아이 컨택트하고 막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 대화를 주고받는 딱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라고 얘기를 하고 증인의 감상은 그 정도로 하시죠. 그들은 모두 개인의 과실러로 이야기하는 그 한 명 하고 나와의 대화입니다. 그거를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한 도움을 주는 형태인 거죠. 그럼 실제로 그 한 명만 잘 설득하면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 한 명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상이 찾아졌죠? 그리고
이 주어 동사를 딱 바로 직관적으로 찾기가 힘든 씬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자문자답을 바로 시작해보는 것도 답이 됩니다. 왜? 이걸 하면은 정리가 되면서 주어 동사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뭐가 먼저 유리한지 딱 판단해서 그걸로 가보면 돼요. 저는 지금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이거 바로 가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아직까지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까? 무엇이 됐습니까? 군인이 됐습니까? 뭐 해서 군인이 됐습니까? 뭐 해서? 위에서 군인이 됐습니까? 다시 물어봐야 돼요. 이렇게 되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됐습니까? 무엇이 됐습니까? 군인이 됐습니까? 뭐에서 군인이 됐습니까? 위에서 군인이 됐습니까? 어떻게 위에서 군인이 됐습니까? 어떻게?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됐습니까?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됐습니까? 무엇을?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됐습니까? 누구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됐습니까? 누구는? 그들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됐습니까? 여기서 한번 나눠줘야 돼요. 위에서 안 위에서? 위에서. 뭐를 위해서? 뭐를? 나라를 위해서. 근데 제가 지금 이쪽으로 에너지를 주고 있지만 텍스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사실 집에서 혼자 하실 때는 여기에 대상 두면 돼요. 관객도 여기다 두는 게 유리해집니다. 일단 속도감과 편의성을 위해서 저도 이쪽으로 잠깐 옮겨가 볼게요. 위에서 안 위해서? 위에서. 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어떤 나라를 위해서? 어떤 나라? 그런 나라를 위해서. 어떠면 그런 나라를 위해서. 어떠면? 그러면 그런 나라를 위해서. 뭐하고 그러면 그런 나라를 위해서? 뭐하고? 아니 그러면 그런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됐습니까? 자 이러면 주어 동사 나왔죠. 일단 첫 번째 아니 그러면 그런 나라를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가 한 맥락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런 나라를 위해서 왜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까가 아니라 그런 나라를 위해서 아니지 라는 스토리가 하나 들어가게 돼요. 아니지 그들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됐습니까? 요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주어 동사를 요 문장들 같은 경우는 뽑는 게 불리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아니 그러면 그런 나라를 위해서 아니지 그들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물음표 질문일 경우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 내용 파악만 명확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럼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나라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증거가 없다.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요 문장이 있습니다. 앞에 더 있죠. 같이 생활을 하다가 누가 누구를 죽일 일이 발생했는데 나라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증거가 없다.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자, 문장 여러 개예요. 원인이 아니다. 증거가 없다. 책임이 없다. 누가 책임이 없어요? 나라는 없다. 나라는 뭐가 없다. 책임이 없고 증거가 없고 원인이 아니다. 라는 개념의 말이 되는 거죠. 맞다. 아니다. 아니다. 무엇이 아니다? 원인이 아니다. 어떤 원인이 아니다?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요 개념이 되는 거고 넘어가서 있다 없다? 없다. 뭐가 없다? 뭐가? 증거가 없다. 앞에 넘어가서 있다 없다? 없다. 무엇이 없다? 무엇이? 책임이 없다. 어떤 책임이 없다? 어떤? 아무런 책임이 없다. 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뭐는? 나라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증거가 없다.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뭐 했는데?
발생을 했는데, 무엇이 발생을 했는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데, 죽이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누구를 죽이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누구를? 누가 누구를 죽이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어쩌다가 누가 누구를 죽이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뭔가를 하다가 누가 누구를 죽이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어떤 걸 하다가, 생활을 하다가 누가 누구를 죽이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생활을 하다가 누가 누구 죽이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같이 생활을 하다가 누가 누구를 죽이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나라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증거가 없다, 뭐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1차적 분석들을 해나가면 됩니다. 이걸 진짜 찐으로 다 코칭해서 보여드리면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여기서 스킵해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왜? 이거 사전에 제가 그 전에 연습을 했었을 때 1차적 분석은 맞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 기준으로 1차적 분석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2차적 분석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전에 영상을 찍었을 때는 1차적 분석을 가지고 개인기만 했기 때문에 2차적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무슨 이야기지? 그리고 누구한테 하는 말이지? 이게 제대로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가볼게요. 2차적 분석은 뭐냐면 1번 정보 모으기를 해야 돼요. 이거 사실 1번이라기보다는 1차적 분석을 했다는 전제하에는 0번으로 보면 돼요. 0번 정보 모으기. 정보 모으기를 한 기준으로 장면의 목표, 그리고 인물의 목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물의 목표부터 들어가 봐야 되는데 세 가지 트라이앵글이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뭐냐면 일단 무엇을 원하는가, 뭘 원하지 이 인물은 지금? 이 인물이 원하는 건 뭘까요? 그러려면 정보 모으기를 같이 한번 해봐야죠. 저는 현재까지 대한민국 육군 대위로 복무를 해오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런 총기 난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 경험해 보는 이 사태에 대해서,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정말 힘들겠네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대응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답을 내려요. 답은 간단하대요. 와, 엄청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명령을 기다린대요.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 엄청난 것 같지만 군인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명령 기다리는 거.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자체로 들어가면서 상상을 해보래요.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이제 격오지구, 휴전선이 코앞에 있는 최전방입니다. 그리고 인계선, 인간 경계선, 상공에 구조 헬기를 띄우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사령부의 허가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다는 거죠? 현장을 전혀 모르는 그 사령부의 허가라는 게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때로는 얼마나 길고 늦은 기다림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해서 사람을 죽여도 되느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혹행위를 했다고 해서 죽어 마땅하느냐? 물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이 인물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뭔 개소리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고요? 다 떠나서 적어도 그냥 저 같은 군인 때문에 지금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냥 아까 얘기했던 그 명령만 기다리면서 방관하는 건 안 된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을 왜 붙였을까요?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시를 듭니다. 이렇게 일을 당한 사람들이겠죠. 조석봉이라는 사람, 김누리라는 사람, 정영범, 나중석이라는 사람까지. 왜 그랬을까요? 이 현실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이런 현실 때문에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해요? 닥치시고요. 증인의 감상은 그 정도로 하시죠. 왜냐? 그들은 모두 뭐다? 개인의 과실로라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아니 그럼 그 개인들은 뭐 때문에 함께 모여 있습니까? 그죠? 무엇을 위해서 군대에 왔습니까? 뭐 때문에 왔겠어요? 개인의 과실을 떠나서 이전에 그들은 모두 이 나라라는 거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돼서 누가 누구를 죽이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뭐예요? 나라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 증거가 없다? 뭐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냐? 아니 그러면 그런 나라를 위해서 아니지. 그들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됐습니까? 이 그냥 읽은 것 같은 과정이 정보 모으기의 과정입니다. 정보 모으기를 하면 어떤 게 정해지냐면
제일 처음 이 전제를 가지고 해야 돼요. 이 씬이 정보성을 가진 씬인지 약간 심리를 다룬 씬인지 파악을 해봐야 돼요. 어디에 가까울까요?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으면 됩니다. 이거는 어떤 없었던 정보가 아니에요. 왜? 이 극을 봐왔던 모든 사람들은 이 정보들을 다 알고 있어요. 일이 일어났던 거를. 그렇기 때문에 심리에 대한 부분, 인물의 입장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장면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설명을 하는 걸까요? 인물이 무엇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뭘 위해서 하는 걸까요? 이때쯤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다들 이런 표정이 됩니다. 글쎄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죠?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면은 처음에 막힐 수 있어요. 특히 이런 씬 같은 게 바로 막힐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원하는가 이전에 누구한테가 있어요. 누구한테 원하는가 좀 구체화됐죠. 그럼 누구한테를 찾아봐야 돼요. 누굴까요? 근데 이거는 절대적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 이 장면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누구랑 대화 나누고 있죠? 거기 앉아있는 그분의 계급이 제가 뭔지는 지금 극 속에서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상관이긴 하니까 상관으로 일단 우리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 상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앉아 계시는 상관한테 하는 이야기다. 아니, 여기 사람들이 많은데 왜 상관한테 하는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그래야지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그래야지 분석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안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연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분석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하냐면 작가가 작품 만들 때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왜 하필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굳이 애써 이 한 명하고만 이야기를 실제로 주고받을까요? 여기서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한테서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한테서 뭘 원할까요? 이 사람이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 이런 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구체화시켜보기, 이 사람을 좀 이기고 싶어요. 재판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가 있습니다. 왜? 왜일까요? 왜? 이 누구한테 무엇을 원하는가? Why? 왜? 이 세 가지를 맞추면 되는데 왜? 왜지? 왜 이겨야 되지? 이게 여기서 잘 이야기해서 이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기준으로 보면은 억울함, 개인의 과실로 치부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보상이라는 거를 받거나 적합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인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분석하면 끝이 아니라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장면의 목표를 찾아봐야 돼요. 장면의 목표 뭐죠? 기준점이 어디에 있냐면 보는 사람. 인물의 목표는 하는 사람 입장.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있냐면 그 기준을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로는 관객이 무엇을 느껴야 하는가. 그리고 구체화시켜보자면 연출자가, 작가가 무엇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지, 요게 바로 장면의 목표가 됩니다. 이 장면의 목표, 요것도 마찬가지로 기준점 프레임을 딱 해보면은 구체화됩니다. 1번, 이 장면이 긍정적인 장면인지 부정적인 장면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재밌는 장면인지 진지한 장면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 뭐가 있을까요? 뭐 반반의 장면도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열어둬요. 그리고 3번, 누가 주인공인지, 요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되나요? 뭐죠? 라고 하는데, 긍정 부정 어떻게 찾죠? 이게 엔딩이 이렇게 되니까 억울해하니까 부정인가? 이 기준점이 아니에요. 왜? 이거 보는 사람 입장이라고 했죠. 이 씬을 관객들이 본다면은 뭐야, 눈살이 찌푸려져야 될까요? 아이고, 이렇게 돼야 될까요? 아니면 통쾌하다, 이걸 느껴야 될까요? 이 기준점인 거예요. 이 씬을 이렇게 얘기하면 뭘 느껴야 될까요? 관객들이 뭘 느끼라고 만든 장면일까요? 당연히 긍정이죠. 통쾌함을 느껴야 돼요. 어쩌면 이런 표현도 쓸 수 있어요. 이 DP2라는 작품 자체가 이 한마디를 위해서 달려왔어요. 사이다로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왜? 항상 권력의 입장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어떡하냐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맞닥뜨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콕 집어서 이야기해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면 재미있는 장면일까요? 진지한 장면일까요? 이게 재미있는 장면이 되면 이걸 보고 뭔가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걸 보고 통쾌하지만 그 재미는 아니에요. 그러면 진지한 장면이 되는 겁니다. 긍정적이고 진지한 장면이에요. 그러면 누가 주인공인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어떤 스토리가 전달되는지가 나옵니다. 자, 두 인물만 뽑아볼게요. 여러 인물들이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주고받는 게 두 명이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연기한 이제 임지섭 대위, 그리고 이제 상관 둘이 나옵니다. 누가 주인공일지 어떻게 가릴 수 있을까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장난하십니까 선생님? 당연히 임지섭 대위 아닙니까? 대사가 이렇게 많은데요. 그리고 DP2 봤는데 주인공이던데요. 이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왜 함정인가요? 사실 이 기준점에서 봐야 돼요. 이 장면이 어떤 식의 이야기가 전개되는지 기준에 엔딩에 누구 반응을 봐야 되는지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임지섭이 미친듯이 이야기를 하면 누구 반응을 봐야 될까요? 당연히 상관 반응을 봐야 되겠죠. 상관 반응.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상관이 어떤 상태가 돼야 될까요? 아까 통쾌함을 주기 위해서는 이 표정이 나와줘야 돼요. 저기가 죽이고 싶지만 죽일 수 없는 답답함을 설명하고 싶으니까 너무 맞는 말만 했던 그 답답함이 느껴지면 사람들이 박수가 나오는 장면이 되는 거죠. 임지섭이 말 잘한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임지섭이가 말을 기가 막히게 기깔나게 잘한 덕분에 어떻게 됐어요? 증인의 감상은 그 정도로 하시죠. 그들은 모두 개인의 과실로라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그 사람이 직관적으로 표현할까요? 닭이 됩니다. 아가리를 닥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임지섭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 부당한 처우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더라 장면이 돼요. 근데 그런 장면이 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이 씬에서만큼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를 보니 그 상관이 힘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닥치더라. 이게 보여야 되는 장면인 거죠. 그럼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게 비춰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상관한테 이기고 싶다. 왜?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럼 이기고 싶다? 근데 이게 진짜 좀 어느 정도 원활하게 해결되려면은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긴다? 인물이 원하는 건 이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잘 봐야 돼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장황하게 설명할까요? 이거 누구 들으란 이야기일까요? 사람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대상이랑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반응들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이거 원론적으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가 됐었을 때 임지섭이 확인한 건 누굴까요? 딱 그 상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죠? 답답함을 짓고 있죠. 그러면 성공인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기고 싶다가 아니라 뭘 통해서 사람들을 마음의 변화, 구체적 상황 설명. 근데 구체적 상황 설명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이야기를 꺼내놓는 게 제일 확실하죠. 꺼내기 싫겠지만 내 입장에서만 이야기해 볼게요. 내 입장 말고 객관적 사실을 늘어놔봤자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이제 그 전에 모든 이야기들이 끝났기 때문이죠. 객관적인 사실들은 다 나왔어요. 이제 판결 전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제 드라마로 좀 더 가자면은 시간을 끌었어야 되는 임지섭의 상황도 있어요. 근데 시간을 끌어야 돼서 올라가긴 했으나 여기서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시간 끌기 제일 좋은 얘기가 뭐가 있을까? 이 전제를 한번 흔들어 볼 수 있겠구나. 많이 흔들어 놔야 돼요. 그러면 누구를 흔들어 놓으면은 전체가 흔들릴까요? 실질적으로 흔들어야 되는 사람 누구죠? 이 상관을 흔들어 놓아야 돼요. 근데 상관을 흔들어 놓으려면 뭘 흔들어야 돼요? 사람들을 흔들어 놔야 돼요. 이 사람을 흔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원하는 거는 이 새끼를 흔들어 놔야 되겠다. 완전. 표현해보면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적절한 처우 보상들이 되기 때문이죠.
이걸 가지고 연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전사부터 시간 끌어주세요. 아씨 나 할 말 없는데 올라갔어요. 사람들 봤어요. 뭐라고 얘기하지 하다가 저 사람이 눈에 띈 거야. 아씨 오케이 사람들 보겠죠? 미치겠다. 네. 저는 현재까지 대한민국 육군 대위로 복무를 해오면서 이런 총기 난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린 과연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대응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 답은 간단하죠. 우리는 명령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겨워집니다. 휴전선이 코앞에 있는 최전방 인계선 상공에 구조 헬기를 띄우는 데는 사령부의 허가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이 현장을 전혀 모르는 그 사령부의 허가라는 게 때로는 얼마나 길고 늦은 기다림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뭐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해서 사람을 죽여도 되느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가혹행위를 했다고 해서 죽어 마땅하느냐? 물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신경 쓰기 너무 많아. 네, 맞아요. 이거는 그대로 안 가도 되겠네요. 이게 한번 하고 다시 하려고 해서 그랬던 건데 너무 이제 신경 많이 쓰는 게 너무 확 느껴져서 야 이거는 좀 죄송해요. 끊었다가 네, 다시 가는 게 아니 그게 아니라 위에서 또 맞아요. 저거 뭐지? 뭐 저건지 요건지 맞아. 소리 한번 나고 네,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이게 뭐냐면 NG가 되는 겁니다. 얼음이 녹아가지고 네. 갑자기 맞아요. 나고 근데 이 얼음 소리 이제 네 네. 또 해네.